이곳 곰이 떠난 자리에 숲의 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지내던 이 공간은 단단한 철문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집이었지요. 곰들이 떠나고 이곳은 담쟁이 동굴과 구조물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반달가슴곰들은 서로 놀기도 하고 반달가슴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을 만나기도 하였겠지요. 국립수목원에서 관리하던 반달가슴곰은 2017년 국립수목원의 산림동물 보존원 폐쇄로 인해서 세종 베어트리 파크로 옮겨졌고, 또한 이곳 국립수목원에 있던 백두산 호랑이도 같은 해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백두산 호랑이의 복원을 위해서 백두대간의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곰이 떠난 자리에 숲의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귀족들은 치해, 용기, 덕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치해는 서재에서 나오고, 용기는 스포츠에서 나오며, 덕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지요. 국립수목원 내 곰사육장은 1991년 개방 이후 2017년에 폐쇄되면서 긴 세월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점은 단순한 폐허가 아닌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였지요. 왼쪽은 아기곰이 지내던 자리, 오른쪽은 어미곰이 머물던 곳으로 콘크리트 벽과 철창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동물원에서 늘 인간의 시선으로 동물을 바라보던 자리를 반대로 곰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이 이 정원 조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연스럽게 자라난 담쟁이와 식물들을 그대로 두었고, 다른 한쪽은 의도적으로 정원으로 꾸며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조경지가 아닌 버려진 공간을 새로운 가치로 되살린 브라운필드 가든의 사례입니다. 마치 선유도 공원처럼 폐허를 활용한 정원 조성의 일환이지요. 공간을 구분한 의도는 왼쪽 공간은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곳, 곰이 떠난 후 스스로 식물과 곤충이 들어와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두었고요. 오른쪽 공간은 인간이 개입한 정원, 곰 사육장의 흔적을 활용해서 숲으로 가는 길목이자 전이의 공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이곳에 의자를 두어서 잠시 곰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가장 큰 매력은 경계와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란 숲과 인간이 가꾼 정원을 나란히 두어 서로의 차이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실내는 곰들이 생활했던 사육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보통 방문객은 동물의 무대만 보지만 이곳은 곰의 생활 공간 자체를 체험할 수 있게 꾸몄지요. 곰이 되어서 철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체험, 혹은 사육사가 보던 시선으로 공간을 관찰하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갤러리에는 곰 사육장 당시 사진뿐만 아니라 윌슨이 1917년에 촬영한 금강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을 AI로 복원해서 단풍빛 가을 금강산을 되살렸고, 당시 숲의 아름다움을 현재의 시선과 연결했습니다. 또한 금강산뿐 아니라 광릉숲, 지리산, 제주도, 울릉도 등 한국의 다양한 산림 사진을 함께 윌슨이 기록을 남겼는데, 숲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출을 했습니다. 숲은 단순히 고요한 곳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과 역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공간이지요. 이 정원은 방문객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곰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자리에서 숲을 다시 바라보는 전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원은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은 작지만 울림이 있는 전시 및 관람 공간으로 꾸며졌답니다. 실내에는 갤러리 정원과 빛이 없는 정원, 실외에는 회복 정원과 숲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토전입니다. 곰이 살던 방을 녹화하기 전 이곳 포토전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의 제목은 처음에 숲의 주권자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곰이 떠난 자리 숲의 정원으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곰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되돌려준 공간이라는 은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입니다. 숲은 단순히 고요한 곳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과 역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이 정원은 방문객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곰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자리에서 숲을 다시 바라보는 전환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미국의 생태학자 조셉 코넬은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그 대상이 되어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부터 곰들의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이곳에서 지냈던 곰들이 잠시 뒤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빛이 없는 정원에서 곰 사육장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갤러리 정원을 들어가면서 입구에 과거 곰이 갇혀 지냈던 사육장의 기억을 온전히 보존한 곰 사육장의 기억 공간이 있는데 이는 자연에서 곰이 은신처로 삼았던 바위굴을 은유합니다. 갇힘의 기억에서 생명의 감각으로 전환되는 내러티브를 담은 공간으로 숲의 정원으로 진입하는 어둠의 문턱입니다. 엄마 곰, 아기 곰이 함께 지냈던 흔적을 살펴보세요. 빛이 없는 정원은 희미한 빛과 축축한 환경 속에서 침묵의 생명을 품고 있는 정원이랍니다. 이끼와 선태류가 묵묵히 자라고 있으며 어미곰이 품던 산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금과 자유, 고요와 탄생이 교차하는 숲의 어둠 속 서사를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숲은 고요하지 않다입니다.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곧 숲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이곳에 곰과 사육사의 두 겹의 길이 보입니다. 사육장에는 위아래 두 개 측으로 나뉜 독특한 동선이 있는데 위쪽에 철제 발판은 사육사가 곰을 관찰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하던 통로이고 아래쪽은 곰이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던 동선입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존재했던 이 두 길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와 거리 그리고 감시와 통제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곰이 되어 철창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체험. 이번에는 반대로 사육사가 곰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공간을 보겠습니다. 매일 곰을 먹이고 건강을 살피며 지켜보던 사람의 눈길, 그 속에는 책임감과 때로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곳 분만실에는 결국엔 어미곰이 이렇게 산실의 역할도 했었던,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매우 조용해지는 공간이겠죠. 곰 사육장의 길과 분만실은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유를 그리워한 곰의 시선, 돌보던 사육사의 시선, 그리고 새 생명을 품었던 어미곰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곰이 있어야 할 곳은 좁은 철창이 아니라 넓은 숲이라는 사실, 그 메시지를 조용히 전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갤러리 정원입니다.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기록, 윌슨의 한반도 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반도를 찾은 한 영국인 식물학자 윌슨은 어네스트 엘리 윌슨입니다. 윌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 식물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식물 수집가였는데요. 190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아놀드 수목원에 합류한 뒤 1917년부터 19년까지 한국과 일본, 대만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서 활동한 시기는 1917년 5월에서 12월, 1918년 6월에서 9월, 그리고 1919년 1월 잠시 전남, 광주와 목포를 거친 기록이 있지요. 이 기간 동안 무려 3만 점이 넘는 식물 표본을 수집했고 일부는 아놀드 수목원에서 심어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반도 곳곳을 누비고 다녔지요. 윌슨은 당시 철도를 타고 조선 곳곳을 돌며 탐사를 했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였기에 일본 산림 공무원들과 동행하기도 했고 때로는 한국인 조력자들을 고용하여 탐사를 이어갔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사진 속에 늘 동행자들을 세워서 식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죠. 탐사 범위는 제주에서 무산까지, 강화에서 금강산까지 동서남북을 아우릅니다. 울릉도는 1917년 5월에서 6월 저동, 도동, 성인봉에서 향나무 자생지 등을 기록했으며 특히 광릉숲은 1917년 7월 해화나무와 산수 등을 수사하면서 그것을 토착식물이라고 기록도 했답니다. 금강산도 세 차례 탐사하며 가을단풍, 구룡폭포, 표은사와 장어사 같은 사찰과 한반도 특산식물인 눈측백과 금강인가목의 자생지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290장의 사진 중에서 70장이 금강산에서 찍을 정도로 금강산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금강산은 사진작가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산이다 라고 했는데요. 겨우 한 장의 절경을 포착하는 순간 곧바로 더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절경을 뿜어내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특산물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제주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처음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인 학자는 분비나무라고 했지만 윌슨은 다른 나무임을 밝혀낸 것이죠. 오늘날 구상나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식물이자 크리스마스 추리 원조로 유명합니다. 또 노각나무 같은 한국 고유수종도 그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윌슨이 남긴 수많은 사진은 단순한 식물 기록을 넘어서지요. 당시 한반도의 자연 경관과 숲의 모습, 벌목장, 산림도로 같은 산업화의 흔적, 사찰과 문화재,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이 모든 것이 함께 담겨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과학적 자료이자 역사문학적 사료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북한을 갈 수 있다면 이 사진 속 북한의 나무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는 여행도 기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립수목원은 하버드대학교 아놀드 수목원과 일제강점기 우리 식물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공동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100여 년 전 영국 식물학자 윌슨이 한반도 곳곳을 탐사하면서 남긴 기록을 담은 책이죠. 구상나무와 노각나무 같은 한국 특산 식물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금강산, 광릉숲의 숲과 마을, 사찰 풍경까지 함께 담겨 있어 단순한 식물 도감을 넘어 당시 자연과 문화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숲의 가치를 되살리고 앞으로 우리 자연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물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나라의 생물 자원을 지키고 활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원료는 중국 식물에서 얻었지만 이익은 다른 제약회사가 가져가고 중국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2010년 나고야 의정서가 만들어졌죠. 한국도 일제강점기와 전쟁 때문에 받은 많은 유전 자원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추리로 사랑받는 구상나무의 원산지는 한국 제주도이지요. 또 미국에서 인기 있는 미스킴 라일락 역시 한국의 털개의 나무에서 나온 품종이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오히려 로열티를 내고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분명 한국 특산 식물인데 학명에는 일본인의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가 한국의 식물을 독점 채집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일본의 이름을 붙여서 마치 일본 식물처럼 보이게 했지요. 그 흔적이 지금도 500종 이상의 한국 식물 이름 속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강초롱꽃의 학명은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섬초롱꽃의 학명은 깜파눌라 다케시마나 나카이, 노각나무의 학명은 스튜어티아 코리아나 나카이, 섬기린초는 페디머스 타케시메네스 나카이 등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물 표본을 잘 보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1917년 금강산에서 채집된 표본처럼 과거 자료는 우리 식물 역사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열쇠이죠. 또한 해외로 유출된 우리 식물들을 되찾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올해 미국 하버드 대학 아놀드 수목원에서 해양목, 미선나무, 금강산 만리화 등 14종의 한국 식물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붙여진 일본식 이름을 고치고 한국 학자 이름을 학명에 남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죠. 즉 일본식 영어 이름을 한국식으로 수정하고 일제 창시 개명으로 기록된 학자 정태현 박사 이름을 복원하고 신종 발견 시 한국 학자 이름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국립수목원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몽의 휴식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은 서로 다른 시간표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무대이지요. 빛이 없는 정원에서 조금은 무거워지셨을 마음을 회복시켜줄 휴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래된 나침판이 길을 기억하고 있듯 이 길은 숲이 주는 회복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자, 순몽의 공간에 도착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아 보세요. 잠시 동안이지만 오롯이 숲이 주는 소리와 향기들로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계절에 맞는 시 한 편도 낭송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천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네, 여러분, 이곳은 예전에는 곰이 살던 자리였습니다. 곰이 이사 간 후에 한동안 그냥 텅 빈 땅으로 남아 있었죠. 국립수목원은 이곳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고자 했지요. 바로 브라운필드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원을 조성한 것이지요. 브라운필드는 예전에는 공장, 군사기지, 광산 같은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버려지고 황폐해진 땅을 말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애면하는 땅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땅을 다시 살려내서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재생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바로 이 생각을 담아서 곰이 떠나버린 이 땅을 자유, 해방, 독립, 회복의 의미를 담은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비워진 땅이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셈이죠. 이곳 의자에 앉아서 곰의 마음으로 곰사 밖으로 보이는 숲의 풍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곰발바닥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도 숲도 땅도 힘들 수 있었겠지만 그 흔적 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회복의 정원은 바로 그런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숲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에 담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숲 정원은 단순히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이 아니라 우리 살림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고 생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입니다. 광릉숲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큰 키나무인 물풀의 나무를 비롯해서 떼죽나무, 소성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철쭉, 백당나무, 팥배나무 같은 중간 키나무들, 그리고 구절초, 참치, 둥글레, 배추향 같은 풀꽃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바로 소서나무, 물풀의 나무입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100여 년 전 한반도를 탐사하면서 사진으로 기록했던 나무들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숲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우리 식물의 역사와 국제적 교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인 셈이죠. 여러분, 한국의 식물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기록이죠.
앞으로 한국은 이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숲을 걸으면서 단순히 아름다운 나무와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주권의 의미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금강산의 모습, 사라진 사찰, 그리고 옛 울릉도의 풍경을 우리는 윌슨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윌슨의 탐사 기록은 우리 식물의 소중한 과거를 보여주는 잃어버린 기록이자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자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했답니다.